자, 그럼 여기에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 풍이문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풍이족은 뱀사자를 아이콘으로 썼거든요. 물론 토템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상나라에서 쓴 문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1번 문자는 이게 아들 자자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자는 이거는 뱀사자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하고 뱀사자를 같게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뱀사자의 풍이족이 아들을 낳아서 풍이족이 퍼져나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주 문자에 보면은 3번 문자가 아들 자자로 되어 있고 4번 문자가 뱀사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상나라 문자하고 똑같은 문자죠. 근데 나는 이 문자가 한국의 문자와 배달나라의 문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에서 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서주에서 문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문자는 상당히 많은 파생 문자를 만들어요. 그것은 파생 문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생 문자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도표가 하나 나오죠. 금문 기풍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표는 배달나라 때의 도표예요. 배달나라 때의 소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미조가 나오고 황제가 나와요. 그리고 황제요 위에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유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유망을 유망이라고 안 그러고 신롱이라고 그래요. 염제신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중국 사람들은 이 염제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곡이죠. 염제 유망이 형이에요. 그리고 적장자고 황제는 방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지손이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형을 아우르고 치우천왕을 이겨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형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의 진화족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황제의 자손에 소호금천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소호금천이라는 분은 여기 보면은 이 기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무슨 기자냐 하면은 한인 천재가 호가 축융이에요. 축융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풍이족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장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장자에게 제사권을 물려준 사람이 한인 천재예요. 근데 그 한인 천재의 호를 축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융은 불씨를 관리하는 사람,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손의 기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기성을 가진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축융팔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축융이라는 분에게서 8개의 성이 나왔다 그런 뜻인데 8개
개의 성 가운데 성 하나가 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금천은 기성의 시조가 되는 분이죠. 자, 보실까요? 가운데 있는 문자가, 밑에 있는 문자는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기성이란 뜻이고, 위에 있는 문자는 이게 조상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상조자에 삼신을 넣어서, 부수에 삼신을 넣어서 조자를 만드는데, 이때는 삼신한테 제사를 안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상조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조상조자가 됐죠. 자, 그 조상조자를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기풍이라고 나오죠. 교극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기풍의 곡갈처럼 생긴 것이 이게 조상조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는 기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은 기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성은 어디서 나오냐? 소금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소금천이 기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분이 그럼 왜 여기 나오냐? 이게 제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권을 이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 농사를 지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풍이란 분이 있는 시대에 농사가 번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죠. 농사 짓는 얘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면 다시 하고요. 자, 한자가 여기 변화되는 한자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강의했을 거예요. 보면은 여기 쌍사문이 나오죠. 여기 쌍사문이 나와요. 이게 전부 쌍사문이 나와요. 이 한자는 풍이족과 조이족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 쌍사문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한자에 단사문이 나오거든요. 뱀이 한 마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에 와서는 이 뱀사자가 날일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이때부터의 문자를 우리가 본체 문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맨 먼저 풍이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체 문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그 밑에는 좀 더 세분해 가지고 이제 그 단사문과 쌍사문 또는 한나라 문자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 천재의 인자에 대해서 우린 말이 많아요. 이것이 국자가 변조됐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인은 이 문자가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울타리를 쳐놓은 곳은 이건 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나라를 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읍이라는 규모의 나라를 의미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큰 대자가 들어있어요.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은 무슨 뜻하고 같냐면은 한이란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자는 한이란 문자하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자를 보면은 여긴 상나라 문자로만 나와 있죠.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한나라에 와서 우리가 쓰는 지금 이 인자로 변했어요. 또 진나라 때도 역시 같은 인자로 변했군요. 전국 시대에도 또 인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한인의 인자는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국가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천부경이에요. 국가 철학이. 자, 그런데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천부경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 풍의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본체 문자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 풍의문자에는 요런 진짜의 뜻이 있다. 또 요 풍의문자에는 분자의 뜻이 있다. 요 풍의문자에는 천자의 뜻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이해하도록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고려시대 민안부라고 하는 분이 종이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종이에 천부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한국이 한국시대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천부경이 구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구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게 대단히 역사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부경과 한국과 풍의문자 또는 그 인정을 의미하는 뱀사자 또는 풍자 이런 문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존재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무슨 유물이 발굴돼야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 우리가 형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 문자를 해석하면서 그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은 일실되어서 한국사를 기록한 그 서책을 찾을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자를 해석함으로써 그 역사를 찾아낼 수가 있지요.